안녕하세요. 매일이 건강이다. 한의학 박사 안상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 세균성 질염, 또 칸디다 질염 환자분들은요, 몸을 씻으실 때 질 부위는 비누칠을 하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질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질염은요, 흔히들 그냥 쉽게 여성들의 감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감기는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걸렸을 땐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감기도요, 한 달에 한두 번씩 1년 내내 계속 걸리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여성분들의 질염도 그런 것 같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질에 염증이 생기면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는데요. 만약에 질염이 한 달에 한두 번씩 계속 재발을 한다면, 그것도 수년 동안 계속 반복을 해서 가렵죠, 따갑죠, 또 냉대야 증상이나 분비물이 생기죠, 또 생선 비린내 같은 악취나 냄새까지 난다면 이거 그야말로 일상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혹시라도 만성 질염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샤워하실 때 질 부분은 비누칠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원래 건강하신 여성분들의 질 부위는요, 약산성입니다. 그 이유는요, 이 질 부분에 락토바실리러스라고 하는 유산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산균은요, 약간의 병원균과 곰팡이균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여성분들의 질 부분에는 염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질 부분에는 약간의 병원균도 갖고 계실 수 있고요, 또 곰팡이균도 있습니다. 하지만 염증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이 유산균이 자정작용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많은 질염 환자분들 중에 선생님, 혹시 제가 불결해서 잘 안 씻어서 그런 건가요? 저는 매일매일 샤워를 하는데요. 아니면 저는 그렇게 문란한 성관계를 하고 있지도 않는데 왜 질염이 생기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질염은 여러분들이 뭘 잘못해서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질 내 유산균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질염이 자꾸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산균이 왜 파괴가 되느냐고 하면, 첫 번째, 알칼리성 비누로 매일 질 부분을 빡빡 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산성을 유지하는 이 유산균이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항생제를 과도하게 복용했던 분들도 유산균이 파괴가 됩니다. 어떤 수술 후에 한두 달씩 항생제를 드셨던 분들은 대부분 질염으로 고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요, 화학 성분으로 만든 여성 청결제를 과도하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유산균이 파괴가 됩니다. 네 번째는 여성 피임약을 오랜 기간 복용하시는 경우에도 유산균이 파괴가 됩니다.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의학적인 정설로 알려져 있는 사실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만성 피로나 면역력이 떨어져도 유산균이 파괴됩니다. 자, 질 내 유산균은요, 한번 파괴되기 시작하면 이게 쉽게 재생도 잘 안 되고요, 질 부분의 자정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염증이 반복해서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균성 질염이라면은 누런 콧물 같은 냉대화가 나오면서 생선 비린내, 악취가 납니다. 곰팡이균에 의한 칸디다 질염은요, 두부 찌꺼기나 치즈 찌꺼기 같은 하얀색 덩어리 냉이 나오면서 상당히 가렵습니다. 증상만 봐도 이게 세균성인지 곰팡이성인지 확연하게 구분이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세균성과 곰팡이성 두 가지를 같이 갖고 내원하시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샤워를 하실 때는요, 머리에 샴푸 하시고 다른 몸에는 비누칠이나 바디 제품들을 다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이 소음순과 대음순, 질 부분은 그냥 흐르는 물로만 씻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또 환기와 통풍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집안에서 생활하실 때는요, 팬티를 입지 않으시고 그냥 넓은 통치마만 입고 생활을 하시면 좋습니다. 몸에 꽉 달라붙는 이 팬티나 또는 속옷, 또 청바지 같은 걸 입으시면요, 이 통풍과 환기가 어려워지면서 세균이나 곰팡이균이 활성화되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여름철에 증상들이 더 심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염을 예방하거나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질 유산균을 살려야 됩니다.
자, 이 얘기를 하면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원장님, 저는 요구르트를 매일매일 많이 마시고요. 또 유산균 제품도 늘 먹고 있는데 왜 이게 잘 안 날까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먹는 그 음료 개념의 유산균은요, 사실 이 유산균이 위장에서, 위산에 의해서 99%다 파괴됩니다. 장까지 내려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캡슐형,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캡슐형 유산균이 시판되면서 이 유산균은요, 캡슐에서 위산에 의해서 녹지 않습니다. 캡슐이 그대로 장까지 가서 장에서 캡슐이 녹기 때문에 유산균들이 장으로 잘 공급이 됩니다. 문제는요, 장과 여성의 질은요, 해부학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자, 장에 있는 유산균이 이 질 부위로 넘어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제가 진료하고 있는 청담인 한의원에서는요, 이 한방 질정에 유산균을 넣어서 질 내로 직접 삽입하게끔 하는 한방 질정을 처방하고요. 또 질에 바르는 유산균 한방 연고를 만들어서 처방합니다. 직접 아래쪽에 어떤 공급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복용하시는 이런 유산균 제품들도 나쁜 개념은 아닙니다. 또 먹고 바르고 삽입하는 이런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질 내 유산균이 활성화가 돼야 질에 자정작용이 생기고 건강한 질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를 해보면요, 여성분들의 건강은 질 건강부터 시작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질 내 유산균 중요하다라는 말씀, 혹시라도 질염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